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최근 도로나 프리웨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총격 사건의 배경에는 과격운전 그리고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실제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운전자들 간의 갈등, 자칫 이성의 끈을 놓게 되고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서행을 하자 뒤를 따르던 운전자가 앞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겁니다. 상향등을 킨 차량이 뒤를 따르자 앞차는 차선을 바꾸려 서행하지만 오히려 뒷차가 다가와 음료수를 집어던집니다.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로드레이지, 즉 보복운전으로 LA시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프리웨이에서는 로드레이지로 발생한 작은 시비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6살 소년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LA 경찰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로드레이지 사건은 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사이 보복운전 사건은 28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은 약 60건이 발생해 2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교통체증이 늘어나는 출퇴근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뭐 컷오프라 그러잖아요. 뭐 레인을 자기 레인에 들어오고 시그널 안 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나고 싸우고 뭐 얘기 말하면 욕도 먹고 그러는데 그게 또 사건 그것 때문에 사건 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그 애드 되는 거죠. 그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도요. 코로나 스트레스에 최근 교통체증이 증가하면서 보복운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운전자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 라인을 들어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치고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앞질러가지고 뭐 브레이크도 밟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좀 화는 나지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좀 이 코비드 때문에 그런지 되게 좀 뭐 폭력적이거나 과격해진 것 같아요. 전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 딴짓하고서 빵 하면은 막 욕해대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좀 무섭죠. 총 맞지 않을까. LA 경찰국은 6월 한 달을 과격운전 방지의 달로 선포하고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복운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과속이나 차량 위협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격운전은 단속 대상, 보복운전은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옛 흥사단 단소 건물이 재개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뜻을 모아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험난한 과정이 예상돼 한인사회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의 1번지로 불리는 옛 흥사단 단소 건물. 지난 1932년 단원들이 $2,500를 주고 매입했던 이 건물은 지난 1948년 흥사단 본부가 서울로 옮겨질 때까지 독립운동 전초기지로 활용됐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미주위원부 건물로 활용됐는데 전기 누전 등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 1978년 $80,000에 매각됐습니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오늘날 흥사단 건물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계 개발회사에 매각된 흥사단 건물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에 철거를 알리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중국계 개발사는 옛 흥사단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시정부의 철거 허가를 받아둔 상태라 부지에는 건축자재들이 가득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지워질 것 같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 늦기 전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가 나서 역사를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보존하려고 이 자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보훈처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흥사단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연결되는
상해 임시정부를 태동시킨 독립운동의 메카입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계 역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역사적 상징물로서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So I think that by itself qualifies it as a genuine historic monument. It's been acknowledged in reports by the city of Los Angeles.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등 뜻을 함께한 세 단체는 흥사단 단소 구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 중국계 개발사로부터 다시 건물을 매입할 계획인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한국 정부의 결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2세의 병역 의무 대상을 1994년 이전 출생자까지 확대한 병역법 시행령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6일 지난 2018년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병역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조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 국적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2세들 입장에선 한국 내 장기 체류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8세가 넘으면 불가한 국적 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인데 예외 대상 역시 한국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법을 몰라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은 병역 의무로 인해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미국 내 공직 진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한인 사회는 한국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뉴저지 예비 선거 결과 앨런 박 주 하원의원 후보가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모두 12명의 한인 후보들 가운데 10명이 본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어제 주 저녁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한인 후보 12명 중 10명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이번 된 거는 혼자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데모크라틱 민주당 팀 저를 굉장히 서포트해주고 페르세이스 파크에서는 펠팍 민주당 위원회 공천을 받았던 이 부시장과 폴 김 시의원이 본선거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펠팍에서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이 부시장과 김 의원 등 민주당 측 두 후보와 고어당 후보로 나선 스테프니 장 후보 간의 대결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펠팍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에서도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상대 후보 없이 부전승으로 본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시의원 후보인 제니 정 시의원과 고어당 크리스토퍼 조 시의원 간 격돌이 확정됐습니다. 리오니아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나선 조앤 최 시의원 역시 상대 후보 없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으며 재선을 노리게 됐습니다. 에즈워터에서는 고어당 미셸 한 후보가 상대 후보 없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으며 초선 시의원에 도전하며 오타펜 공화당 시의원 후보로 나선 진유 시의원은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두만트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지미체 민주당 시의원 역시 상대 후보 없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데 회방꾼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 내 화제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유럽을 목적지로 한 해외 순방길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매미대의 습격으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해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대신 다른 비행기가 투입되며 6시간 반가량 출발이 지연됐는데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까지 매미가 바이든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막은 매미떼는 브루드 X로 불리는 매미로
17년에 한 번씩 봄이 되면 땅 밖으로 나와 몇 개월의 생을 보낸 뒤 7월 초에 생명을 다합니다. 다시 이 매미떼들의 습격을 보려면 오는 2038년이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병원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 반대 시위에 나선 직원들은 아직까지 식품의약국의 완전한 승인이 나지 않아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78명에게 14일간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크붐 연합감리교회병원의 CEO는 지난달 7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달 7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기업이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하는 학생을 호명하는 차례. I am very honored to announce this year's recipients, Verda Teta and Zachary Scott. 베르다 테테가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I would be so very grateful if administration would consider giving the General Excellence Scholarship to someone who's going to the community college. 결국 해당 학교의 교장은 이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sim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복권 추첨과 관련해 각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지난 금요일 15명에게 $50,000씩의 상금을 주는 첫 복권을 추첨한 이래 수많은 사기 전화와 문자,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받은 주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행각들 중에는 복권에 당첨됐다는 연락과 함께 상금을 송금하기 위한 은행 계좌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추첨 대상인 백신을 접종한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또 만약 추첨해서 당첨됐을 경우 가주 공공보건국의 공식 명칭을 사용한 전화나 문자 아이디 또는 이메일이 발송되며 은행 계좌 정보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첨자는 신원 확인 직후 주정부의 공식 양식을 이메일로 받게 되며 이후 상금은 가주 회계감사관실 명의의 체크로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사기와 관련한 피해 제보는 공공보건국 이메일 또는 핫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권 추첨은 오는 금요일과 다음 주 15일 두 차례 더 실시됩니다. 금요일 추첨에서는 $50,000씩 15명을 추첨하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모두 10명을 추첨해 각각 $150만 상금을 전달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야외 식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주 하원 법안 AB 6.1과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확대하는 주 상원 법안 SB 314를 지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LA 카운티는 야외 식사를 식당 외부, 인도와 골목, 주차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니스 안,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는데 두 명의 슈퍼바이저 모두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야외 영업 확대를 지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면 경제 재개방 시점인 6월 15일 이후에도 임시 야외 영업과 주류 판매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각 지역 시와 카운티 정부에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